재발률이 제일 낮은 치료 방법은 뭔가요? 제일 낮은 걸로 돼 있고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사이다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삼총사 영화 아시나요? 영화, 네. 소설, 네. 삼총사. 민트병원 삼총사. 아닌가요?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정맥류 삼총사가 있습니다. 정맥류. 흔히 이제 정맥이 확장돼서 늘어나는 질환인데 정맥류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 삼총사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지정맥류, 바로 다리에 생기는 정맥류죠. 그래서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정맥류가 뭐가 있죠? 정맥류라는 건 정맥이 늘어나서 확장해서 흐르지 않거나 역류해서 울퉁불퉁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뭐 어떤 병이 있으면 우리 식도나 이런 데도 정맥류가 생기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정맥류는 하지정맥류가 대표적이고요. 여성들의 골반 안에 생기는 골반정맥류가 있고요. 남성들의 음낭에 생기는 정계정맥류라는 병이 있습니다. 일단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역류를 막아주는 밸브, 네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맥은 다 밸브가 있는데, 판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판막이 고장나면서 역류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판막이 회복이 안 되고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면은 아래쪽으로 역류되면서 피가 고이게 되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근데 되는 보기만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증상. 맞습니다.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기에는 근육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다리를 쓰지 않는 밤 시간대에 야간 경련이 일어나면서 잠을 깨는 경우가 쥐난다. 쥐나는 거죠. 쥐나면서 잠을 깨는 경우가 가장 초기 증상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낮에도 통증이 온다든지 저리다든지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다든지 점점점 진행될수록 피부 쪽에 병변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혈관이 툭 튀어나온 것만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했는데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하지정맥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속에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근육 속에만 보인다든지 그런 네. 경우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치료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혈관이 점점 망가지는 단계와 이제 증상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1기, 2기, 3기로 증상별로 나눠지면서 1기에는 이제 역류가 있고 이제 실핏줄들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기부터는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혈관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기부터는 붓고 4기부터는 이제 피부 변화가 나타나는데, 2기부터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2기부터는 자연스럽게 3기, 4기로 진행이 됩니다. 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하니까 좋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치료 방법은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는 다 째서 막 혈관 다 드러내고 했는데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치료받았던 분들이 재발돼서 다시 치료받을 때는 깜짝 놀라곤 하세요. 뭐 이렇게 안 아팠던 치료냐, 아니면 이렇게 상처도 왜 안 나냐, 이렇게 놀라는데, 예전에는 칼로 째서 발거술이라고 해서 꼬챙이를 넣어서 혈관을 묶어서 뽑아냈거든요. 무서워. 다 뽑아내. 네, 굉장히 이제 예전 정말 의학이 발전하기 전부터 뽑아내는 치료를 혈관을 다 했었는데,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 속에 있는 뿌리까지 제거하고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뿌리 부분을 치료하기가 잘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재발률이 뭐 많게는 한 20-30%까지 됐는데, 지금 현재는 바늘 구멍을 뚫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인터벤션 시술로 많이 이제 바뀌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술은 거의 안 하고 대부분 시술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보니까 뭐 접착제를 쓰는 방법도 있고 열로 하는 방법도 있고 막 그러던데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예, 초기에는 이제 레이저라고 이제 피부에 쏘는 레이저처럼 레이저 그 파이버를 혈관 안으로 넣어서 아, 전 빼듯이 바깥에 하는 게 아니죠? 네, 혈관 안에서 레이저를 쏴서 혈관을 용접하듯이 혈관을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줄이는 거죠. 네네. 줄여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는 좋았지만 네네네. 레이저가 아프고 네, 또 통증이 있고 멍도 많이 들고 가끔 신경 손상이 오고 해서 나온 게 고주파. 네. 조금 더 조금 더 저온으로 신경 손상이 세지 않게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결과는 되게 좋았는데 얘도 아프다. 멍이 들고 또 스타킹이나 붕대를 좀 감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베나실이라는 치료 방법인데,
얘는 혈관 안에 접착제를 붙여서 혈관을 직접 붙이는 거라 혈관 바깥으로 신경 손상이 없고 멍도 안 들고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이제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접착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알러지가 생길 수 있어서 나온 게 이제 클라리베인 기구가 나왔는데 알러지를 안 일으키는 경화제라는 약을 써서 혈관을 치료하는 기구로 이제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환자분들의 니즈와 상황에 맞춰서 재발률이 제일 낮은 치료 방법은 뭔가요? 여러 가지 뭐 논문마다 다르긴 한데 구주파나 베나실이 좀 제일 낮은 걸로 돼 있고요. 얇은 혈관에서는 클라리베인도 뭐 똑같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근데 예전에 20-30% 재발률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좋아진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병원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이다 시청자분들도 같이 고민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병원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되냐. 좀 우리 꼭 민트 병원을 자랑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추천. 사실 병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과잉 치료를 하는 병원도 생길 수 있고 또 진단이 서로 이제 병원들과만의 의견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한 두세 군데를 갔다 오고는 하세요. 네. 뭐 다른 병들도 그렇겠지만 하지정맥류에서는 특히 이제 여러 병원들을 많이 가시는데 일단 하지정맥류 치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존적으로 하셔라. 왜냐면 이 혈관을 자체가 재발률이 낮다는 거는 이 혈관이 영구 폐쇄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혈관을 한번 폐쇄시키면은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남아있는 혈관은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다른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살리는 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조금 더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병원을 그리고 또 치료 방법이 아까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가지 치료만 한다든지 수술만 한다든지 이런 병원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가 치료를 가능한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영상 진단, 정확한 진단 그리고 과하지 않은 그 진단에 따른 정확한 이제 치료 필요한 경우 아닌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서 개인의 증상에 맞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병원이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정맥류 시리즈 내 첫 번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핵심을 짚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정맥류 질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